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정희태입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 서민들, 정치꾼들은 총선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울산 아파트에서 엄마와 아기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데 이렇게 엄마와 아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생계형 범죄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계형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전염병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속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 이후로 뭐 비료값 상승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 파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라든지 돈 있는 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고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치꾼들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국민들이 낸 혈세만 파먹고 있는 그런 돈벌레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양심도 없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생계형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녁 거르고 편의점에서 투잡 뛰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4명은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돼 가지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가 이렇게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 인상, 이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상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자 잔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가지고 국민투표로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말하는 거죠. 유서 쓰고 화장실로 SNS 생중계 극단 선택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이게 심각한 문제고, 네, SNS로 극단 선택 생중계하려던 20대가 구조됐다라는 건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고 있음에도 정치꾼들이 완전히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병원서 투신소동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고요. 25만원 빌려주고 1억 5천만원 갚아라. 불법 사금융 시장, 이 사금융이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만원 빌려주고 1억 5천만원 갚아라. 이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20만원이 없어서 알고도 불법 사금융 늪에 빠지고 있는 저신용자들, 네, 이 생계비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고금리 불법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만원이 석 달 만에 1억 5천만원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업자들, 그 서민들은 계속 이쪽으로 이 사채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5000% 살인이자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고,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비상, 금감원은 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어떻게 버티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창용, 네, 제2금융권 연체율 심각하다. 아니, 이창용이가 이거를 모릅니까? 이 한국은행 이창용이 자신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신이 급격한 금리 인상 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겠어요? 전염병 3년. 그 이창용이가 이 전염병 3년에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그 속에서 어떻게 버티냐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창용이는 계속해서 미국 따라하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가?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현실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국 사정에 맞춘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제2금융권 연체율 경고등이 아주 경고등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중에 18곳의 긴급 현장 점검을 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영업자 줄폐업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중고 물품 팔자만 쏟아지고 있는 정황이고, 네, 줄폐업 자영업자 10명에서 6명은 최저임금 동결 인하 원한다. 최저임금은 빨리 폐지하고 국민권익금제를 운영해야 된다. 불필요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부정금, 불필요한 지방의회 이런 거 다 없애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돌려줘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돌려줄 거냐 논의해서 최저임금 제도만 폐지돼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손님이 뚝 떨어졌다. 음식점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코로나 빚잔치에 이자도 못 내는데 또다시 빚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이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게 다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지옥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자영업자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연내 피벗 가능성 희박. 은행 주담대 금리가 다시 6% 넘본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6%대를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금리가 올라갔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빈부격차만 키우고 결국에는 돈 있는 자들은 더 돈이 있게 되고 돈 없는 자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 정말 제3지대에서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이 그나물의 그 밥, 그놈이 그놈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총선 때 바꾸지 못하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여기에다가 급격한 이민국화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되고 이제 서울도 쪼그라들고 결국에는 한국 자체가 소멸되면은 그때 이제 부패한 기득권들은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다른 나라 이민 가가지고 서민들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정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런 지방 소멸 문제나 대한민국 현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바른 소리 하면은 억압받고 통제받고 심지어는 언론들도 지금 막 여러 규제가 들어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채널을 삭제하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